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고 마음에 불안 없이 기분 좋게 일어나시나요? 밤에 잠들기 어렵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허리가 굵어지고 체중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열감이나 안면 홍조로 당황할 때가 있으신가요? 말할 때 종종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불면, 짜증,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열감과 안면 홍조, 기억력 저하에 해당되신다면 갱년기를 겪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갱년기 리셋입니다. 지은이 민디 펠츠, 펴낸 곳은 북드림입니다. 이 책은 갱년기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영양학과 기능의학 전문가인 저자가 수천 명이 넘는 여성의 삶을 되찾도록 도운 혁신적인 갱년기 리셋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요. 갱년기는 원래 고통스럽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갱년기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갱년기 리셋, 지금부터 시작하라. 지금부터 갱년기 증상을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갱년기 여정에 어디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 몇 개의 장에는 당신의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바꿔줄 놀라운 방법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명확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여성들에게 갱년기 증상을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날의 영웅은 당신의 의사도 당신 친구의 빠른 다이어트 방법도 증상을 모두 없애주는 마법의 알약도 아니다. 영웅은 바로 당신이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그런데 이 라이프 스타일은 조깅을 하거나 사흘 동안 물단식을 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당신이 이 기간 동안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당신의 도구함에는 간헐적 단식, 키토바이오틱 식단, 호르몬 포식 식단, 독성 에스트로겐 제거를 위한 해독, 마음 챙김 기법이 포함된다. 갱년기 증상을 유발하는 문제는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좋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주요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준비했다. 여기에는 식사 시간 조절하기, 먹는 음식 바꾸기,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 주기, 독성 부하 낮추기, 스트레스 수준 균형 맞추기가 포함된다. 이후 이 5가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런 습관이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도 공유할 것이다. 갱년기 리셋을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먹는 때를 바꾼다. 2단계, 먹거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3단계, 마이크로바이옴을 바로잡는다. 4단계, 자신과 삶을 해독한다. 5단계, 쫓기는 여성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난다. 에스트로볼륨을 만나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내가 방금 이야기한 식사, 단식, 호르몬에 관한 모든 것이 인체 세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인간 세포는 우리 몸의 50% 정도를 차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다. 혐오스러운가? 그럴 일이 아니다. 이 미생물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들 미생물은 좋은 음식을 먹이면 더 강해진다는 신기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기적의 미생물에 동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줄 것이다. 우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과 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놀라운 미생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피부 위, 장 속,
모든 장기 주변에는 수조 개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한다. 질과 코 점막에도 살고 있다. 심지어 입 안도 유익한 미생물 천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당신도 미생물을 두려워하라고 배웠을 것이다. 우리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집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항균 해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나쁜 박테리아와 좋은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좋은 박테리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나 뇌를 진정시키는 가바 등의 믿기 힘든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면역체계를 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대사를 촉진하는 박테리아도 있다. 심지어 몸에서 유해한 에스트로겐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박테리아도 있다. 박테리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우리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법만 배워왔다.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이 놀라운 박테리아를 보살피고 성장시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건강상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좋은 박테리아를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나는 이 작은 친구들을 죽이는 가장 해로운 습관 몇 가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둘째, 그들에게 먹이를 줘야 한다. 박테리아를 죽이지 말고 먹이를 주고 보살펴야 한다. 좋은 박테리아를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라. 좋은 박테리아를 보살피려면 킬러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항균제라고 부른다. 당신은 매일 항균제를 몸속에 주입하고 있다. 항생제에 많이 노출될수록 몸속에 좋은 박테리아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경구용 항생제를 한 차례 복용하는 것만으로 유익균의 최대 90%를 죽여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는 항생제를 셀 수 없이 많이 복용한 수천 명의 여성과 상담을 해보았다. 이 여성들은 하나같이 우울증, 불안,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 좋은 박테리아를 놓친다는 것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화학물질을 놓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 리셋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불필요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과제를 달성했다면 다음으로 밟아야 할 단계는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독소와 피부에 바르는 독소 모두 해당된다. 장이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짜 식품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다. 모든 식품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이 만든 진짜 식품과 사람이 만든 가짜 식품이 있다. 과일과 채소와 같은 진짜 식품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반면 방부제, 인공감미료, 식용색소, 식품 첨가물, 경화유와 같이 사람이 만든 식품은 좋은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어렵게 한다. 좋은 박테리아의 파괴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었으니 이번에는 이 작은 생물들에게 먹이를 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 착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식품에는 폴리페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식물은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연료다. 식물을 더 많이 먹을수록 좋은 박테리아는 행복해진다. 폴리페놀과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은 장에 좋은 박테리아를 추가한다.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정향, 다크초콜릿, 생경과류, 올리브, 베리류, 레드와인이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치아씨드, 햄프씨드, 아마씨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김치, 사워클라우트, 요거트, 발효차, 캐피어, 워터 캐피어가 있다. 좋은 박테리아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박테리아가 있는가 하면 높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박테리아도 있고 음식에서 비타민 B를 분해해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돕는 박테리아도 있다.
그 중에서 갱년기 여정에 특히 도움이 되는 1단의 박테리아가 있다. 이를 에스트로볼룸이라고 한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 그룹은 독성 에스트로겐을 분해하고 유익한 에스트로겐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일을 한다. 이들은 당신이 키워야 할 박테리아다. 에스트로볼룸은 60가지 이상의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박테리아가 번성하면 호르몬도 번성한다. 에스트로볼룸의 미생물은 베타글루큐로니다제로 생성된다. 이 효소는 갱년기에 생성되는 소량의 건강한 에스트로겐이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효소다. 베타글루큐로니다제가 많을수록 좋은 에스트로겐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에스트로볼룸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식단에 파이토에스트로겐을 더 추가하는 것이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음식은 감초뿌리, 브로콜리, 당귀, 오렌지, 당근, 달맞이꽃, 유기농 콩류에 많이 들어있다. 간은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또 다른 기관이다. 간, 담낭, 소장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 장내 미생물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면 결국 호르몬 균형은 깨진다. 다음은 최적의 간 기능을 위한 몇 가지 모범 사례다. 알코올, 약물, 튀긴 음식, 단 디저트와 같은 간의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한다. 방울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를 늘린다. 피마자유로 온찜질을 한다. 커피 관장을 시도한다. 기능이 저하되었을 수 있는 간에 주요 영양소를 공급하는 보충제를 섭취한다. 장내 미생물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좋은 박테리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을 죽여야 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병원균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괴롭히는 불안당이다. 병원균은 장내 지형을 장악해 좋은 박테리아가 성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고 불쾌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병원균은 기생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 다양한 형태를 띈다. 호르몬 균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원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다. 칸디다 알비칸스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알코올을 갈망하게 하는 곰팡이다. 이 곰팡이는 브레인포그를 유발하고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들며 칸디다증의 원인이 된다. 장에 이런 병원균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식탐은 좋은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단 음식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식탐이 있는 환자들은 대개 칸디다 알바칸스를 가지고 있다. 칸디다 알바칸스가 선호하는 연료 공급원은 당이기 때문에 이 병원균은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당신에게 당을 갈망하도록 만든다. 발진, 피부 가려움, 반복되는 질 감염 같은 전형적인 효모 증상이 그렇듯 브레인포그나 귀 울림과 같은 증상도 칸디다증의 징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혀를 살펴보라. 혀에 흰색이나 노란색 설태가 있다면 이 역시 칸디다증의 징후다. 설태는 단식 중일 때 더 잘 드러난다. 해독이 라이프 스타일보다 중요할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8만 7천 개가 넘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우리 환경에 유입되었다. 이들 독소는 우리 음식, 물, 토양에 유입되었다. 가구, 미용 제품에도 스며들었고 옷을 만드는 직물에도 섞여 있다. 심지어 치과 의자에 앉아 있거나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때, 약을 먹을 때도 독소에 노출된다. 이런 독소 중 상당수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신경독이라 불리는 독소는 신경조직을 손상시킨다. 갱년기 여성만큼 독소 부하 증가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갱년기 동안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신체 조직을 자극해 독소를 방출케 한다. 예를 들어 뼈에 있던 납이 갱년기에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출된 납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해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문제를 악화시킨다. 독소는 신경조직과 지방에 축적되기를 즐긴다.
뇌는 신경조직과 지방,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뇌는 독소의 생체 내 축적에 매우 취약해진다.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뇌를 해독하는 것이 열쇠다. 이것이 이미 저하된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길이다. 다음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 대신 주물 프라이팬을 사용한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판지로 된 포장용기에 들어있는 음식은 피한다. 가구를 살 때는 유기농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한다.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역삼투압 정수 필터를 구입한다. 내분비 교란 물질인 비스페놀 A 플라스틱, 폴리어마 비페닐, 디클로로디 페닐 트리클로로 에탄, 그리고 살충제, 다이옥신, 파라벤, 프탈레이트, 중금속을 피한다. 미용 제품의 성분을 따져보고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 불면의 밤은 이제 그만 쉽게 잠드는 방법. 해가 뜰 때 일어난다. 커피 마시는 시간을 2시간 미룬다. 명상을 먼저 하고 이메일은 이후에 확인한다. 가능하면 운동 시간을 아침으로 옮긴다.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은 일과의 앞쪽에 배치한다. 한낮의 햇빛을 받기 위해 20분간 산책한다. 오후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5분간 짧은 산책을 한다. 인슐린 민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다. 눈이 석양의 붉은 색조를 인식하도록 한다. 어두워진 후에는 청색광 차단 안경을 쓴다. 심부 체온을 5도 낮춘다. 무거운 이불을 덮는다. 효과가 있는 수면 보조제를 이용한다. 코르티솔 진정에 도움이 되는 인산화 세린을 복용한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한다. 멜라토닌 결핍 여부를 검사한 다음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충제를 복용한다. 사람마다 갱년기를 맞는 시기가 다르지만 미리 준비하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갱년기와 상관없는 분들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호르몬을 잘 조절하셔서 약물 없이 편안하게 갱년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